만약에 말이죠.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경쟁을 피해버리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사업 성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아주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비즈니스에 대해 철석같이 믿고 있던 모든 게 틀렸을지도 몰라요. 경쟁은 패배자를 위한 것이다.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죠?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직장에서까지 경쟁이야말로 혁신을 이끌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그 모든 걸 그냥 정면으로 반박해버립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새로운 비즈니스 세계의 입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쟁이 정답이 아니면 도대체 뭘까요? 뭐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진짜 가치를 재는 공식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네, 바로 이겁니다. 모든 답이 이 간단한 공식 안에 있어요. 기업의 진짜 가치는 두 가지 요소의 곱셈으로 결정된다는 건데요. 첫째는 세상에 얼마나 쓸모 있는 걸 만들어내느냐, 즉 X값이고요. 둘째는 그 쓸모 있는 걸로 얼마를 내 주머니로 가져올 수 있느냐, 즉 Y값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둘이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파이를 만들어도 X, 그중 한 조각도 내 몫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Y, 말짱 꽝인 거죠. 이 극적인 비교 한번 보시죠. 2012년에 미국 항공산업 전체가 구글보다 무려 4배나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실어 나르면서 어마어마한 가치, 즉 X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난 100년 역사를 통틀어 누적 이익이 거의 0, 빵에 가까웠습니다. 왜냐? 너무 치열한 가격 경쟁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가치를 전혀 수익, 즉 Y로 연결시키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구글은 더 적은 매출로도 검색 시장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냈고 시가총액은 항공산업 전체의 4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가치를 만드는 것과 돈을 버는 건 이렇게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치 공식을 머릿속에 딱 넣고 비즈니스 세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모든 게 흑과 백, 이 두 가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동안 이 명확한 구분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건 바로 기업들이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비즈니스 세계는 아주 단순해요. 어중간한 회색지대 이런 거 없습니다. 딱 두 종류의 비즈니스만 있을 뿐이에요. 이익이 거의 0이 될 때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 완전 경쟁 시장의 회사들, 그리고 경쟁 없이 막대한 가치를 싹쓸이하는 독점 기업.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이 둘 중 어디에 속하나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명확한 흑백 구분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였을까요? 그건 바로 양쪽 모두가 자기 진짜 모습을 감추려고 정반대의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독점 기업은 정부 규제 같은 게 무서우니까 우리는 수많은 경쟁자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하면서 몸을 낮추고요. 반대로 치열한 경쟁 속 회사들은 투자를 받아야 하니까 우리가 이 시장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면서 잔뜩 부풀리는 거죠. 독점 기업의 거짓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이 스스로를 검색 엔진 회사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거의 안 그럴걸요. 왜냐? 그 시장에선 자기가 압도적인 1등, 즉 독점이니까요. 대신에 자신을 수천억 달러짜리 거대한 광고 시장의 플레이어 중 하나, 혹은 1조 달러짜리 기술 시장의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마치 거대한 연못에 사는 작은 물고기인 척하면서 독점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그럼 반대로 수많은 경쟁자 중 하나인 회사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할까요? 소셜, 모바일, 빅데이터 같은 온갖 그럴싸한 유행어를 막 조합해서 마치 자기들만 차지한 아주 특별한 시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 인용구가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죠. 그렇게 꾸며낸 어딘가의 무언가는 사실 파고 들어가 보면 아무 데도 아닌 곳에 아무것도 아닌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말의 향연인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지긋지긋한 경쟁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독점이라는 천국을 만들려면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는 실행 계획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피 튀기는 경쟁의 레드오션을 떠나서 나만의 독점적인 블루오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저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걸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독점을 만드는 설계도는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처음부터 태평양을 정복하겠다고 덤비지 마세요. 대신에 아주 작은 연못에서 시작해서 그곳에 압도적인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연못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둑을 터서 옆에 있는 연못으로 그리고 강으로 마침내 바다로 나가는 거죠. 작게 시작해서 완벽하게 지배하고 그 다음에 확장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없는 게 없는 아마존 있잖아요. 처음에는 오직 책이라는 아주 작은 시장에만 집중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베이는 패즈 캔디통 같은 정말 매니악한 수집품 경매로 시작했고 전 세계를 연결한 페이스북도 처음 고객은 고작 하버드 학생 1만 명이었습니다. 이 거인들은 모두 아주 작은 연못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을 정복한 거죠. 우리는 보통 선점 효과, 그러니까 first mover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최초가 되는 것보다 마지막 주자, 즉 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시장에 더니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냥 그 분야의 끝판왕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살아남아서 그 분야의 대명사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 경쟁이라는 게 비단 사업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 커리어, 그리고 성공에 대한 생각과도 아주 깊이 연결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우리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문장은 강연자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인 그런 명문 로펌이 있었대요. 하지만 막상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싶어 했다는 거죠. 밖에서는 선망의 대상인데 안에서는 지옥인 곳.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곳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이게 바로 경쟁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이걸 바로 알카트라즈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탈출할 수 없는 감옥처럼 일단 그 경쟁의 트랙에 올라타는 순간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이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져서 내가 애초에 왜 이 경주를 시작했는지조차 까맣게 잊게 되는 거예요. 승리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문을 잠그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이 나라는 사람을 정말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옆 사람을 이기는데 더 익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을 뿐인가요? 전자는 성장이지만 후자는 그냥 소모적인 경주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 마지막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들어가려고 아우성치는 저 좁은 문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잠시만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가지 않는 드넓은 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를 만드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비즈니스와 인생 모두에서 진짜 의미 있는 성공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